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부지방법원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또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은 이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실제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부터 탄핵을 외치기 시작을 했고 이들은 치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움직였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자 그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들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처음부터 일사불란하게 시작을 하고 내란이다 규정을 하고 또 국가수사본부에서 경찰청장을 체포를 하고 또 검찰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잖아요. 이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이렇게 가자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법원 요소, 경찰 요소, 검찰 모든 게 다 또 국회는 뭐 물론이고요. 또 사법부까지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뭐 야구로 치자고 하면 9회 말 투아웃 이후에도 얼마든지 역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들의 계획이 지금 하나둘씩 지금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른 유튜브도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실망하지 마시고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대한민국을 망치는 5대 세력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한민국을 파괴를 하고 법 질서를 유린하는 집단이 있는데 저는 사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는 뭐 전체적인 사법 관련 뭐 검찰은 사법부는 아니지만 검찰이나 법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사법 카르텔이죠. 거기다 이제 경찰까지. 그렇지만 오늘은 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대한민국 법의 최고 정점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물론 김일성 장학생들 그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은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지만 그 위에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건 바로 재판부입니다. 이 판사 나부랭이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종중 그리고 종북, 친중 이 좌파 세력에 넘기려고 온갖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패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판사하면 법을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판사 정도 할 정도면 학교 다닐 때 모범생 소리 듣고 공부 뭐 반에서 거의 1, 2등 전교에서 1, 2등 하던 사람들 대체로 판검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범생 이미지가 남아있고 똑똑하다는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설마 판사가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판사 나부랭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제 영상을 판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입법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그러지만 물론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언론도 숱하게 많지만 판사가 똑바로 만약에 판결을 내리고 판사가 법대로 공정하게 법 질서를 지킨다고 하면 절대로 저들이 저렇게 날뛰고 나부대지 못합니다. 왜냐면 재판부 가서 죄가 있으면 제대로 다 죄값을 주고 그 다음에 구속시키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한다면 누가 감히 날뛰겠습니까? 근데 판사들이 다 풀어주고 또 판사들이 말도 안 되는 영장을 발부해주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뭐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고 이게 지금 나랍니까? 이 정점에 있는 게 바로 재판부 판사들이에요. 대법원도 지금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위시해서 대법관들도 전혀 믿을 수가 없고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선관위도 지금 각 지방 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은 지금 대법관이 하는 거죠. 대법원 판사가 대법관이니까. 그런데 왜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합니까?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망치는 그리고 김일성이가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똘똘하고 공부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김일성 장학생을 만들면서 다 하나하나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꽂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서부지법이 완전히 좌파, 종북 좌파, 친중 좌파들 판사의 소굴로 지금 많이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설마 사법부가 아니면 법원이 그렇게 할까 하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하나하나 깨어난 게 이게 엄청난 소득입니다. 뭐 저야 뭐 전에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 했지만 사람들이 뭐 그런 것은 씨알도 안 먹히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제가 많은 사람들 상담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상한 게 뭐냐면 꼭 자기가 얻어 터지고 어떤 일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눈으로 심지어 어떤 사람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고수들은 자기가 얻어 터지고 나서 뭔가 뼈가 부러지고 나서 당하고 나서 느끼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저놈이 센 놈인지 아닌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낙엽만 떨어져도 가을이 온 걸 알 수 있고 꼬리만 봐도 이게 뱀꼬리인지 쥐꼬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똥인지 된장인지 딱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다 하나하나 그냥 정말 입 안에 떠 먹여서 똥인지 된장이 구분시켜줘야 아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학교 나오고 다 고등교육 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언론 가짜 뉴스 정말 이상한 방송들 그거 그냥 맨날 그거 보면서 그대로 믿고 그러면서 이 보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극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극우 뭐 세력이라든지 극우 유튜버라든지 이런 걸 또 믿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어 천만다행이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이 재판부를 믿으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를 믿으면 안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첫 번째로 법원과 헌법기관인 헌재 그리고 수사기관 검찰 공수처 경찰 이게 다 사법기관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국회인데 국회는 여기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렇게 하면 국회에서 뭐 법을 만든다든지 이것도 망치는 일이지만 일단 법원에서 똑바로 한다고 하면 국회가 저렇게 막가파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과 사법부와 입법부가 서로 짬짬이를 해서 지금 이 나라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바로 법원이에요. 대법원이고 그리고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말 너무나도 썩었습니다. 썩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나라를 종중이나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려고 안달이 난 인간들인데 사실 왜 그러면 이들이 그러느냐? 뒤에서 돈을 엄청나게 받아 처먹었습니다. 이자들이 돈을 중공자본, 북한은 사실 요즘 영향력이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북한은 돈도 없고 과거처럼 김정일이 있고 또 김일성 있을 때처럼 많은 영향력을 지금 우리나라에 행사하지 않은데 그 강력한 대타가 나타난 게 친중입니다. 친중 좌파들. 종북 좌파하고 친중 좌파는 약간 또 결이 달라요. 그렇지만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친중 좌파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지금 국힘당이죠. 국민의힘에도 친중 좌파 세력들이 엄청 많아요. 이들이 지금 민주당 저 종중 좌파, 친중 좌파들하고 짬짬이하고 언론들도 중공 자본을 엄청나게 받아 처먹어 가지고 기자든 아니면 사주든 뭐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연예, 오락, 방송, 언론, 출판, 문화, 예술계, 영화계 심지어 스포츠 정말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 있는 게 바로 법원이다. 법원을 우리가 때려잡자고 표현하긴 좀 뭐하지만 법원을 만약에 이번 사태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지금 계엄 사태를 발생을 시켜서 국민들이 깨어나는데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돌아오신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법원부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 앞으로 미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대통령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법원이 저렇게 요소요소에 뭐 그 꽈리를 튼다고 하나요? 뱀이 이렇게 꽈리를 틀어 있는 것처럼 요소요소에 다 핵심 세력을 잡고 판사들의 재판을 이상하게 하는 한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이상하게 하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저렇게 하는 한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거기에 또 칼춤을 추고 망나니 칼춤을 추는 게 방송과 언론인데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여야 떠나서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완전히 여론 재판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헌재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최고 정점에 있는 헌법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헌법에 충실하는 게 아니라 여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이 국민은 좌파 국민이겠죠. 애국 우파 국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어찌 헌법재판관이나 돼가지고 헌법에 기초해서 법 질서, 국법 질서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여론재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떠드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이자들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자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제 생각입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해갖고 탄핵을 인용하려고 좌파들하고 짜가지고 짬짬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들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물론 법원도 지금 서부지방법원하고 난리가 났지만 무엇보다 지금 싸움을 집중해야 될 때는 저는 헌법재판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자들이 하나같이 저는 참 이번에도 옛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충격을 받았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사가 되고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아주 비겁한 자들이고 기회주의자들이고 돈을 엄청나게 밝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를 없애든지 개혁을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데 헌재가 계속해서 대통령 측에는 지금 불리하게 하고 있죠, 진행을.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부정선거론 이게 지금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기록 신청한 걸 채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채택만 하는 게 아니라 채택하고 법을 다 하고 심판, 변론 다 하고 해서 나중에 그래도 인용한다. 대통령이 옛날 박근혜 대통령처럼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따위로 판결 내려가지고 만약에 탄핵을 인용시켜버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선거 관계된 게 수없이 많은 의혹과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기록 신청을 채택을 안 할 수가 없던 이유는 뭐냐면 워낙 여론이 불거지니까 이것을 신청을 채택하겠다 신용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왜 그것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니까 신용만 하는 건데 신용해버리고 다 받아줄 거 받아주는데 이상이 없어. 옛날 대법관들이 그랬잖아요. 다 뭐 이렇게 해갖고 받아줬는데 그래 이상이 없지. 뭐 선거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았지 하면서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이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모든 포커스를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맞춰야 된다. 이자들이 아무리 뭐 해서 받아주고 해도 결론을 인용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기각이라든지 각하를 시켜야 되는 원래 각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측한테는 계속 불리하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자들의 의도는 이미 다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정말로 물론 각자 한 명 한 명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뭐 위해를 가하고 이런 거는 뭐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자들 똑바로 판결을 하고 기각을 시킬 수 있도록 이미 각하는 물 건너갔어요. 각하한다 그래도 뭐 손 하나 눈 하나 까딱도 안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불리한 게 사실이어서 이쪽에 집중을 하고 그렇다고 포기는 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기운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